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16일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입니다. 이번 스마트 리포트 시간에는요, 바이오 업종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제 마감 영상에서 바이오 업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 또 이제 신기술 트렌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신기술 트렌드를 보이는 주요한 기업들에서 10배 상승, 수개월 상간에 10배 상승의 이제 텐베거 종목이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드렸는데요. 그래서 주식은 희망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저는 못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다시 올려드리고, 또 이제 키움증권의 리포팅도 최근에 이 신기술의 어떤 동향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해드리면서 한번 이 전반적인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좀 봐야 될까, 어떤 방향의 종목들을 봐야 될까, 이것들을 좀 탐색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키움증권에서 나온, 이제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어떤 트렌드적인 어떤 부분, 인사이트라는 어떤 제목인데요. 12월 14일 날 나온 어떤 리포팅이에요. 그래서 제가 키움증권에 대한 어떤 산업 리포트를 굉장히 유심히 보는 이유는요, 이 허혜민 이제 연구원님께서 그 지속적으로 이 4세대 이제 이 기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커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었고, 또 이제 그런 어떤 인사이트가 상당히 좀 있으신 그런 어떤 애널리스트 분이기 때문에 유심히 좀 보는 편입니다. 14일날 나온 리포팅을 한번 체크해 보면요, 최근에 이제 그 혈액 항암학회 ASH 요 5일부터 8일까지 이제 개최되는데요. 요때 이제 중요한 어떤 그 발표들이 좀 도출되면서 나오면서 미국의 이제 주요 이제 NK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관심이 있었던 분야가 대량 생산이 가능한 동종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동종이라는 거는 자가 동종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동종은 이제 같은 동종, 남의 이제 걸 가지고서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양산화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이제 가격을 다운시키고 보편화 이제 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포 치료제가, 보통은 이제 자가 세포 치료제가 이제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에서 뽑아낸 세포를 가지고서 이제 치료제로 만드는 그런 쪽이 그동안이었다면, 이 동종으로 하는 게 기술이 많이 유효하겠죠? 이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관심이 많았고, 특히 동종 NK 치료제, 그리고 유전자 편집, 유전자 가위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데이터가 이제 도출되면서 이제 관련된 바이오텍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했고요. 국내 관련 종목으로는 동종 NK 플랫폼을 보유한 녹십자 랩셀 NK맥스, 그리고 동종 카티 개발에 이제 착수한 제넥신 툴젠, 최근에 이제 최대주주 지위를, 제넥신이 툴젠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면서 이쪽에 대한 기반 기술을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고용암 카티 개발 쪽으로 앱클론, 그리고 녹십자 셀이 이제 앞서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네, 정통적으로는 앱클론이 카티 쪽으로 이제 국내에 또 이제 그 세포 치료제 이제 만드는 기술에 앞서 있었는데, 녹십자 셀이 미국이 이제 임상을 이제 추진하면서 앞서 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ADC 기술 이전에 성공한 또 레고캠 바이오 같은 기업이 또 각광받는 그런 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회 기간 동안 미국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파동이 만들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이 학회 기간 동안, 학회 기간이 뭐 긴 것도 아니었어요. 보시면 5일부터 8일이니까, 뭐 이 기간 동안 뭐, 근데 이 기업들 주가 상승률 보십시오. 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 적게는 뭐 수십에서 막 수백 퍼센트 수익률이 나왔죠. 주가 상승률이. 이쪽에 대한 큰 어떤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고요. 뭐 각 기업이 이제 어떤 기업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이 중에서 몇 개 기업만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뭐 ADC 치료제 200%막 상승하고, 머크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 기술 출했다고 하죠. 음.
그리고 엔카르타 같은 NK 치료제 관련된 기업, 그리고 이제 유전자 치료제, 이제 유전자 편집, 툴젠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 상승하죠. 그러니까 툴젠도 굉장히 유망해요. 정말 작년 말에 제가 이제 투자할 때, 작년에 이제 공부할 때, 뭐 주변에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피메드 같은 경우는 NK 맥스하고 같이 연구 중에 있죠. 공동 연구. 녹십사 랩스라고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업도 이제 NK 치료제 개발 기업으로 100% 주가 상승을 보여주는 기업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동종 카티 치료제, 유전자 편집 동종 카티 치료제, 공통점들이 있죠.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같은 이 유전자 가위 치료제 관련 기업으로 이제 가장 시총이 크고 앞서 있는 기업이에요. 79% 상승했네요. 그래서 이 기업은 이미 사람에 대해서 임상이 진입했기 때문에 이 기업이 22년, 23년 FDA 승인을 받을까요? FDA 승인 받으면 이거는 진짜 제약바이오 역사에 엄청난 일이 발생되는 건데, 그래서 툴젠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는 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는 게 정말 엄청난 기술이거든요. 유전자를 이게 우리가 이제 선천적인 어떤 유전 정보를 일부를 잘라내고 붙이고 한다는 그런 기술을 가진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신에 도전하는 건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도의 기술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와우, 저 기업이 지금 나중에 언젠가는 이쪽에서 당연히 FDA 임상 승인받는 기업이 나오겠지만 엄청난 혁명적인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 공통점 여기 진하게 칠해진 거 보이시죠? 동종, 대량 생산이 가능한 동종, NK, 유전자 편집, 이중항체, 카티 보이시죠? ADC, 이런 신기술들,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서 저렇게 주가 상승률을 이렇게 퍼포먼스를 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1년, 2년 동안이 아니라 학회 기간 동안. 굉장히 모멘텀이 크죠? 이 이제 학회에서 소수 환자 데이터에서도 희망을 봤다. 동종 NK 유전자 편집. 그래서 NK 글로벌 대장주인 페이트 테라피틱스는 카 NK,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카티 치료제의 단점을 보완한 게 카 NK. 카 NK 소수 환자 대상 데이터에서도 불꽃 같은 반응을 보였다. 재발성 불운성 비세포 림프종 환자 대상으로 이 동종 NK 치료제 리투시맙 이렇게 병용을 했는데 이 혈액암 치료제죠. 여기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트룩시마잖아요. 요 이제 병용 동종 NK 치료제하고 같이 병용 일상 중간 결과 4명 중에서 3명에서 객관적인 반응률을 나타냈으며 그중 2명은 완전 관해를 보았다. 소수 환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그렇게 통계적인 유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희망을 봤다고 써있죠.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하여튼 그 SCM 생명과학이 최근에 그 자회사 코이뮨에서 이런 완전 관해가 나왔던 것들 본다면 이쪽 바람이 부는 것 같고 SCM 생명과학이 시세가 뭐 끝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비세포 림프종 대상 동종 카 NK 치료제 FT596 한 명이 부분 반응 보이면서 긍정적인 일상 초기 중간 결과를 확인했다. 그리고 이제 자가 카티 치료제와 유사한 효능 대비 낮은 부작용,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가 카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소수 환자 데이터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 급등으로 이어졌다. 결국은 카티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주가는 그걸 반영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학회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던 동종 NK 치료제 개발사 엔카르타 이런 기업들도 덩달아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녹십자 랩셀 그리고 녹십자 랩셀이 투자한 아티바 요 이제 기업이 동종 NK 치료제 이 AB101과 아까 이제 혈액암 치료제죠. 리투시맙 병용으로 똑같이 또 미국에서 1, 2회 이상에 이제 진입을 했고요.
승인을 받았죠. 예, 그래서 21년도 AB202 이게 이제 카 NK 아까 이제 그 요 이제 글로벌 대장주 페이트 테라피틱스가 카 NK로 이제 일상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 녹십자 랩셀도 그 미국 임상에 진입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동종 NK 업체 중에서 가장 선두이면서 글로벌 업체와 비교해서도 뒤처져 있지 않다. 그래서 녹십자 랩셀이 이제 국내에서도 이 NK 이 세포 치료제 이제 대량 배양하는 기술로는 사실 글로벌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미국에 임상 진입하는 부분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 구도로 가고 있는 방향이라는 걸 확실히 말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피알, 버텍스 같은 이런 어떤 유전자 편집 기반의 이런 어떤 기술을 가지고서 빈혈 치료제 CTX001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 데이터를 발표를 했고요. 아까 이제 유전자 가위,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제 이제 가장 앞서 있고, 그 기업 있죠, 여기? 크리스피알 테라피틱스, 시총이 제일 큰 기업. 이 기업 같은 경우 긍정적인 환자 데이터를 이제 확인했다. 그래서 이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국내에는 이제 제넥신이 툴젠의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면서 동종 카티 시장에 진입한다. 그래서 툴젠의 인수, 최대 주주 지위 확보가 결국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 상승을 만들게 될 거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엊그제죠. 제넥신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드린 게 코로나 항체 치료, 아니, 코로나 이제 백신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이게 성장 가치가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차세대 기반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내가 모든 걸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기업들을 인수하는 그리고 협력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에요, 제넥신이.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보셔서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학회에서 동종 카티 긍정적인 전임상 데이터를 발표한 아따라는 바이엘과 고용암 치료 가능한 자가와 동종 메소텔린 카티 치료제 이제 요거를 6.7억 불에 기술 이전을 한 바가 있다. 그래서 이 빚들이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들, 특히나 이제 녹십자 셀이 메소텔린 카티로 고용암 전임상 중이며 내년도 미국 1, 2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티 치료제로 지금 미국의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녹십자 셀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고, 이거 미국 임상 진입하면 이거 임팩트 굉장히 크다.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제가 그때 드렸는데, 그래도 잘 기다려주신 분들 참 축하드리고요. 지금 뭐 수익권으로 돌아서기 시작하셨을 텐데, 하여튼 포텐셜 굉장히 큰 기업이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었고, 녹십자 셀을 해외 신약 트렌드 변화 참고할 필요 있으며 경쟁력 보유한 업체들을 관심 필요하다. 관련 종목을 무조건 따라갈 필요는 없으나 해외 신약 트렌드에 부합하면서 글로벌 업체들 대비 경쟁력 있는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자 하고요. 특히 이제 녹십자 랩셀 아티바의 경우 내년 상반기 고용암 타겟 동종 AB201 이거 이제 카 NK 쪽이죠. 이거 이제 미국 1 이상 승인 신청 등을 앞두고 있어서 21년, 22년 AB101과 AB201, AB101은 아까 이제 NK 이제 그 세포 치료제, 동종 NK 세포 치료제죠. 그거 이제 하고 요 이제 카 NK, 카 NK 아까 이제 이쪽에 선도 업체가 카티 치료제를 보완한 이 카 NK 좋은 결과 내면서 폭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AB201의 초기 임상 중간 결과 확인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아티바 CEO는 카티 개발사로 잘 알려진 벨리뀨의 CEO, 그리고 COO는 페이트 부사장 출신, 그리고 CMO는 주노, 이 카티로 유명한 업체죠. 카티 치료제. CMO는
준호 임상개발 부사장 출신이 합류. 과거 카티 개발 및 NK 개발 핵심 인력들이 대거 유입했다는 점이 흥미로운 점이다. 그만큼 지금 녹사 SL이 미국에 세워놓은 아띠바라는 업체는 굉장히 이쪽에 대한 유수의 핵심 인력이 유입돼 가지고 개발을 임상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NK맥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머크와 화이자 같은 이 큰 기업하고 공동 임상으로 NK 세포 치료제 첫 환자 투약을 지난 11월에 진행을 했고요. 내년도 3월 정도 투약 완료 예정이기 때문에 중간 결과 나와서 주요 학회에서 발표할 경우에는 이거 기술 이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 빅팜들이 왜 이 NK맥스랑 같이 하고 있겠어요? 눈독 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결과만 나오면 이제 굉장히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업체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십자 랩셀 그리고 NK맥스가 가장 앞서 있고요. 사실 박셀바이오는 지금 해외 임상을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임상 단계가 앞서 있다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뭐 좋은 어떤 결과를 국내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어떤 주가 상승을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고 국내 이제 다른 또 NK 세포 관련된 기업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투자 관점으로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어제 드렸던 이 바이오 관련된 얘기들 못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같이 또 덧붙여가지고 또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 업종 전반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그 항암제 그리고 세포 치료제, NK 치료제 뭐 이런 새로운 기술 기반의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이제 다음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 어떤 강한 흐름을, 강한 상승을 이끌 주도 부문은 그 항암제, 이제 세포 치료제, 세포 항암 치료제 이런 분야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뭐 이런 분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 이제 대신증권 나온 리포팅에서 발췌한 부분이고요.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거는 합성 의약품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나 단백질을 가지고서 이제 약을 만드는 거죠. 그 분야를 말하는데요. 이 분야가 이제 항체 치료제가 1988년도 처음으로 출시가 되면서 주도를 해왔죠. 그러다가 2017년도 그 카티 치료제 두 개가 이제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됐죠. 그래서 그 약들이 굉장히 좋은 효능을 냈고 막 죽어가던 사람도 이제 항암 완치가 되는 그런 어떤 효능을 보이면서 이쪽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새로운 분야에 대한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많은 빅파마들이 인수를 하거나 이제 조 단위 이상의 어떤 딜을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들이 이 바이오 섹터를 이제 그 다음으로 내년도 좀 지배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기업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제넥신이 그 최대 주주가 올라선 그 툴젠이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뭐 유전자 가해 기술 이런 관련된 차세대 이제 기술 기반의 치료제들이 FDA 승인을 받는 그런 어떤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뭐 신규 상장된 종목들 보십시오. 박셀바이오가 NK세포 치료제 관련 기업이었죠. 막 폭등했죠. 그리고 이제 고바이오랩이라는 이 아시아권에서 가장 개발 속도가 빠른 마이크로바이옴 회사, 그 회사도 이제 상장해서 주가가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차세대 기술 기반을 가진 기업들이 향후 이제 바이오 업종을 주도할 거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새로운 기반 기술에 대한 공부와 이제 스터디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집중해서 하는 분야가 이제 그런 어떤 학습이고 공부고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남들보다 먼저 선취미하는 그게 이제 뭐 어렵지도 않은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런 분석한 자료나 이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좀 공유하고 싶은 이제 내용이요. 지난 8월 달에도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좀 분석해드리고 관련주를 또 스마트 리포트로 분석해서 올려드린 내용인데요. 지난 8월 28일입니다. 첨단 재생 바이오 약법이라는 이 첨생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사실 이게 제약 바이오 업종을 굉장히 같이 상승시켜주는 그런 어떤 그 법안 통과 시행인데, 사실 그 당시에 이 주식시장이 코로나 관련주로 그냥 득세를 하고 있었고, 그게 이제 완전히 분위기를 몰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업, 첨생법에 관련해서 굉장히 큰 수혜를 보는 그런 기업들이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눌린 것뿐이지, 그 가치 증분 자체가 분명하게 있거든요. 제가 바라볼 때는. 그래서 뭐 각자가 다 다르게 이제 보겠지만 제 눈에는 이 관련주는 굉장히 임팩트가 크다. 눌리면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계속 관찰했고, 이제 최근에는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약바이오 업계의 가치 레벨업에 대한 중대한 사안이자 중대한 사안인데, 이 첨생법이 코로나 이슈가 지배하는 시기여서 첨생법 관련주는 시세를 내지 않고 눌리게 됐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코로나 넥스트로 제약바이오 업종의 2차 순환매에서 세포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시세를 낼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첨생법이란 무엇이냐면요. 재생의료에 관한 연구를 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심사 기준을 완화해서 맞춤형 심사, 그 기업에 대한 맞춤형 심사, 우선해서 심사, 그리고 지금 뭐 셀트론에게 해준다고 하는 그런 어떤 조건부 허가, 3상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이상만 해도 이제 효능과 안정성이 확인되면 이제 사용하게 해주는 환자들한테 이 조건부 허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사실 이제 재생 세포 치료제 이런 분야는 사실 우리 몸에 있는 것들 가지고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굉장히 좀 적고, 어떻게 보면 좀 그 관계 당국에서도 조금 더 이제 긴급하게 뭐 약이 없는 분야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뭐 이런 팬데믹 상태에서 어떤 감염, 이런 질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빠르게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첨생법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메가톤급의 어떤 호재였다, 바이오 업종에서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이제 2019년도 8월 2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년 뒤에 이렇게 시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포 치료제 관련 기업, 뭐 오늘도 이제 좋았던 종목 중에 뭐 유틸렉스 같은 기업 있죠? 그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 세포 치료제 항암 기업이죠. 항암제니까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이제 세포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 첨생법에 가장 적합한 기업인 거죠. 그래서 박셀바이오, 뭐 SCM 생명과학, 뭐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좋은 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가치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순환이 없는 질환에 투여가는 혁신 바이오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보다 먼저 심사하는 우선심사, 개발자 일정에 맞춰 허가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단계별로 사전심사하는 맞춤형 심사, 임상 3상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임상 2상만으로 시판을 허가해주는 조건부 허가 등이 주요 골자다. 그래서 이제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개발사들의 어떤 재무적인 어떤 기업 가치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임상 2상만 해도 이제 시판할 수 있게 하니까 돈이 돌 수 있는 거잖아요. 매출 나와서. 그러면 이제 재무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기업 가치 향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첨생법이 적용되는 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 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해 인체세포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포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치료. 그래서 뭐 줄기세포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되는 거죠. 줄기세포, 면역세포, 체세포 치료제, 이종장기 개발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조건부 허가 대상은 대체 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 감염병이 코로나 같은 거죠. 감염병인 만큼 해당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은 직접적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동물의 조직 및 장기를 이식하는 이종장기 개발 업체들도 임상 연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치료제 개발의 허들이 낮아지고 개발 기간도 이제 3, 4년 정도 이제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이 돈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임상이라는 게. 그래서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거고, 개발 성공에 대한 어떤 성공률의 어떤 상승, 시간 가치 하락의 축소에 따라서 또 이제 기업 가치가 향상될 수 있는, 이상만 해도 시판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이거 뭐 엄청난 기업 가치 향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파이프라인 수가 적거나 제품을 이미 출시한 업체들보다는 아직 출시하지 않은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당연히 밸류에이션 업 사이드 측면에서는 포텐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첨생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 꼭 비스터디를 하시는 게 향후 내년도 내다볼 때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제가 볼 땐 굉장히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첨생법 관련주들 보면 줄기세포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 파미셀, SCM 생명과학, 차바이오텍, 안트로젠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면역세포 기업들은 이미 주가가 많이 움직였죠. 녹십자 랩셀, NK맥스 대표적인 NK 세포치료제 관련 기업이고요. 녹십자셀, 유틸렉스 이제 항암 세포치료제 쪽이죠. 셀리드는 이제 최근에 코로나 백신도 한 대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 첨생법 관련해서 움직인다면 부적합하죠. 그래서 이미 움직인 것들은 제외하는 게 좋아요. 투자 관점에서. 파미셀은 코로나 묶여가지고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의 종목들은 제외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손이 탔잖아요, 이미. 그리고 이제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 이종장기 관련된 대표 기업인데 사실 코로나로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제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의 종목분들 리스팅을 이렇게 해놓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NK세포 치료제 관련된 딜이 올해 코로나로 별로 안 좋았잖아요, 시장이. 그쵸? 제약바이오 업계도 사실 당연히 좋지 않았죠. 임상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거나 그렇잖아요. 딜도 많이 줄어들었었고 코로나 개발하는 게 가장 우선이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2000년 들어가지고 4월, 6월, 7월 이렇게 보시면 얀센, 로슈, 사노피 이런 기업들이 이 카티 치료제, NK 치료제 이런 것들에 대한 라이센스 파트너십을 했어요. 그 규모가 이제 가히 어마어마합니다. 3조가 넘죠. 2조가 넘죠. 1조가 넘죠. 조단이에요. 근데 보시면 단계가 2상도 아니고 3상도 아니고 전임상 단계, 동물 임상 단계인데 조 단위로 지금 라이선스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느낌이 좀 오시죠? 이거 보고 저는 이제 이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올해 이제 계속 강조 드린 부분이 이런 부분을 좀 강조 드린 이유가 이 빅딜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정도면 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NK 같은 경우는 보시면 2019년도 11월 이후로 한 4건 정도가 큰 이제 딜이 좀 발생했는데 조단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3조, 1조. 3조짜리 임상 1상, 전임상. 그러니까 완전 초기 단계 건데 지금 이렇게 딜이 이루어진다는 그 자체가 아직까지 이제 NK 관련해서 상용화된 제품은 없어요. 근데 야, 이것도 이제 이상만 맞추면 상용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NK 쪽이 또 카티 쪽이 다시 또 재부응을 하구나. 확실히 이제 시장의 키가 주도권이 이 세포치료제, 항암 쪽이죠. 대부분 다 시장 규모가 이제 워낙 그쪽이 크니까 항암 세포치료제 쪽이 완전 대세가 되는구나. 그걸 확실히 글로벌 시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트렌드고 그게 우리나라에 적용돼서 관련 기업들이 이제 들썩들썩 하기 시작하는 어떤 초입부의 단계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NK 세포 치료제가 과연 이게 뭐냐? 왜 이렇게 각광을 받느냐? 아니, 동물 임상 단계에서 왜 조 단위로 이렇게 기술을 사가냐? 예, 그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카티 치료제라고, 이게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자가 면역 세포를 이제 추출해 가지고 유전자 조작을 해서 다시 우리 몸에 넣는 거예요. 예, 변형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막 그게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암 세포를 막 죽이거든요. 예, 유도탄처럼.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효능을 좋게 보여 가지고 꿈의 항암제라 불려요. 근데 이게 한계점이 있는 게, 가장 이제 그 한계점 부작용이 사이토카인 신드롬이에요. 예, 우리 면역 체계가 이제 우리 몸을 공격해가지고 이게 막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능이 들어맞는 사람은 굉장히 우수한데, 이 부작용이 또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가밖에 안 돼요. 자가. 예, 자기 몸의 거.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죠. 예, 보편적인 상용화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이런 카티 치료제, 카티 세포 치료제 한계점을 NK 세포가 극복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급속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 이게 동종도 되거든요. 예. 동종도 되기 때문에 남의 걸 가지고도 배양시켜 가지고 늘려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가격이 낮아지고, 예, 보편적인 어떤 치료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그게 열리는 거죠. 거기다가 사이토카인 신드롬 같은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쪽과 같이 라이선스를 하거나, 카 NK라고, 카랑 이제 NK랑 같이 결합해가지고 치료제를 만드는 그런 연구들이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예, 빅딜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NK 세포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지금 올라오는 트렌드의 어떤 초입에 있는 걸로 판단된다 해서, 지금 뭐 신규 상장된 뭐 이런 어떤 엔카르타 같은 이런 바이오 회사가 지금 미국에서 막 연일 폭등하고 뭐 이런 어떤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은 이제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 새로운 어떤 기술 트렌드가 결국 시장을 주도하고 딜이 이루어지고, 또 시장에서도 여기서 템베거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소위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야 5배 10배 진짜 먹을 수 있는 건가 하는데, 어디서 터진다? 여기서 터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기술을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제대로 터진 거거든요. 누가 더 유망한 거를 찾아내고, 그 유망한 거를 누가 더 싼 가격에 매수해서 쥐고 있느냐의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신흥부자 프로젝트를 제시드리고, 이번 대세상승장이 대거 신흥부자가 탄생할 수 있고, 저는 그러한 길을 함께 가겠다는 선언을 드리고 얘기를 드리는 게, 전략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전략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바이오 업종에서는 분명 10배 상승하는 종목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런 종목을 선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 신박사는 항상 그걸 찾기 위한 노력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